그러면 나의 상대에게 내가 이 말들을 쓰면 나의 상대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고 그 순간 아까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말들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정말 절감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정말 나로 시작하는 말 말고 너로 시작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사례인데요. 제가 하루는 이제 학교에 이제 출근한다고 저는 이제 상담실에 있다 보니까 어, 제 8시 한 10분 정도에 출발해 저 이제 교정에 들어서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때 앞에 잠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드렸더니 저를 부르시면서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오늘 자기가 어떤 기분이신지 그리고 당신이 오늘 어떤 걸 하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딸이 어디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잘 지낸다든지 그다음에 집을 이렇게 뭐 이제 그 임대 사업을 한 켠에 하고 계신데 이제 그게 잘 된다는지 근데 세입자들이 좀 말썽이 좀 있다든지 뭐 최근에 어떤 그 해외에 이렇게 그 음, 기부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말썽이 좀 생겼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어깨에는 이제 가방을 메고 노트북 가방 그리고 또 제 책이 든 가방을 들고 그다음에 손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뭘 안고 있었냐면 제가 차에서 이제 그 상담실로 옮기려고 책을 이만큼 쌓아서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상태로 어깨에 짐을 메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상태로 거기 서서 제가 시간을 끝나고 보니까 50분 동안 서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50분 동안 교장 선생님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만 했어요. 그러다가 옆에 이제 그 한 50분 정도 뒤다가 교감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이제 부르는 바람에 가셨어요. 그 사이에 제가 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었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꿀뚝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제 속 심보가 생긴 게 있어요. 무슨 심보가 생기냐면 언제까지 자기 얘기만 하는지 한번 보자. 이 마음이 드셨어요. 야, 근데 진짜 50분 동안 단 한마디도 당신 좀 힘들겠어. 이 생각, 이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깨에 있는 거 좀 내려놓고 듣지? 뭐 이렇게도 안 하셔요.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그 분이 얘기했던 말의 핵심은 나는 이런 마음, 이분이고 나는 이런 면을 잘했고 이런 걸 내가 대단하게 이루고 있어. 지금 아까 안내드렸던 그 네 생각이 이랬고 네 기분이 이랬고 네가 바라는 이거구나 하고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을 극단적으로 많이 그거를 하시고 사시는 한 모습을 그 순간에 본 거죠. 물론 그분도 늘 그런 말만 쓰시겠습니까만은 저가 상담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그 순간의 얘기들은 자기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은 이제 그 말을 하시면서 자기 인정 욕구나 이런 게 막 충족되셔가지고 좋으셨겠죠. 자기 기분도 풀리고 좋았겠죠. 제가 왜냐면 이 반응도 잘해주니까요. 어, 교장선생님이 생각 이러시군요. 이걸 바라셨군요. 선생님, 교장선생님 이런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마디도 저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저라는 사람을 알아주는 말을 못 들었죠. 그 순간 저는 욕구가 좌절되는 걸 느꼈고 그분에게 하고는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 받았어요. 제게는 가장 차가운 느낌으로 남은 인상이었어요. 자, 만약에 이제 그때 여기 계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서 저를 그렇게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장면에서 저를 만나서 뭔가 얘기하실 게 있으셨다면 중간에 자신의 얘기를 하시다가 어떤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고 싶으세요? 예, 어, 김 선생 생각은 이랬네요. 김 선생은 내 얘기 듣고 어때요? 아, 김 선생 생각은 이랬네요. 김 선생이 기분이 이랬겠다. 오늘 아침 기분 어때요? 이런 얘기, 김 선생 요새 참 이런 거 잘하던데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이 열심히 들어줄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교장 선생님은 업무 대화 중에도 간간히 따뜻한 말을 쓰십니다. 우리 보통 흔히는 우리 회의나 일할 때, 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눌 때, 보통, 사실지향적 대화라고 하는 대화를 주로 씁니다. 사실지향적 대화는 그 목적이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게 맞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 서고 설명이나 설득을 하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 때는 대결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길이는 가급적이면 설득력이 있으려면 짧고 명료한 게 좋죠.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점이 아주 분명한 게 좋죠. 왔다 갔다 하면 정말 듣기가 힘듭니다. 그와 달리 관계지향적 대화는 친밀감과 신뢰감 조성이 목표인 대화입니다. 상대 입장에 서고 공감 수용하고 칭찬 인정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대화는 해도 해도 끝도 없이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긴 편입니다. 뭐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들끼리 막 끝도 없이 얘기를 나눌 때는 그게 뭐 주제도 없고 그다음에 뭐 초점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런 쪽으로 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게 이제 보통 관계지향적 대화라고 부르죠. 객관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는 좀 덜 중시되는 편입니다. 아, 너 잘생겼다, 뭐, 아, 요즘 진짜 멋있는데 할 때 객관적으로 진짜 잘생겼는지 아니면 진짜 요새 잘 지내는, 멋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이렇게 하려고 들지는 않죠. 예,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초점은 분명하지 않을 때 많고요. 이렇게 이제 사실지향적 대화, 관계지향적을 나눌 수가 있는데 회의나 일할 때는 보통 사실지향적 대화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지향적 대화를 쓰다 보면 부딪힘이 막 생기죠. 내 생각, 네 생각이 막 부딪히면서 이게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맞다 하는 순간 상대 생각은 틀린 거가 되니까 상대의 인정 욕구가 좌절되죠. 그러니까 나는 의도치 않게 난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도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의 인정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게 회의 자리나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교장 선생님은 업무 대화 중에도 간간히 따뜻한 말을 쓰시고 계십니다. 관계지향적 대화를 한 20, 30% 정도 쓰면 관계도 좋아지지만 사실 일의 효율성이나 능률성도 대단히 높아진다라고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육아휴직을 얘기를 꺼내놓은 교장실에 찾아온 선생님 사례입니다. 어, 교사가 교장선생님 저 육아휴직을이라고 어렵게 좀 얘기를 꺼내죠. 교장 1이 예, 아, 예. 교사가 최대한 학교와 아이들에게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언제? 네, 한 달 뒤에. 네, 참 기간제 교사는 구했나요? 아직. 예, 이게 뭐 있을 수 있을 만한 대화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네, 뭐 특별히 크게 무리가 있는 거는 아니죠. 네,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에 관계지향적 대화를 사이에 간간히 넣는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요. 네. 자, 우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어, 사실지향적 대화냐, 관계지향적 대화냐, 현재 어떤 상태냐를 점검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우선 교장 1은 어떠세요? 아, 예, 한 거는요. 아, 예, 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라는 어떤 반응이죠. 이건 사실지향적 대화인 것 같아요. 말을 알아들었다 이런 소리니까요. 그다음에 그 교장 2도요. 네, 그렇게 하세요. 언제? 어떠세요? 예, 정보죠. 예, 근데 언제 이런 거 물었으니까요. 그다음에 교장 3도 기간제 교사는 구했나요? 역시 정보죠. 그래서 이 대화에서 교장 선생님은 사실지향적 대화만 쓰고 계십니다. 자, 이 대화에 어떤 온기를 한번 넣어볼까요? 예.
교장선생님 저 육아휴직을이라고 할 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출산일이 다 됐나 보네. 어, 그동안 몸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사실 늘 마음에 쓰였는데. 어떠세요? 예. 어, 이 말을 들은 교사 1 선생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네. 따뜻한 느낌을 받을까요? 네. 그렇다면 관계지향적 대화를 쓰신 겁니다. 자, 이렇게 교장 2의 말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학교와 아이들에게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건 사실 좀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나에게 내가 육아휴직 낼 때 드실 거야 라는 짐작 때문이고 조심스럽고 혹시 그것 때문에 이제 맞듣지 않은 말씀을 듣게 되거나 뭐 기분이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자, 이런 마음으로 있는 분에게 관계지향적 대화를 쓴다면 우리 앞에서 했던 내 말이 아니라 너의 말 기억나시죠? 네 기분이 이랬겠다, 네 생각이 이랬구나 이런 얘기들 기억나시죠? 그 얘기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학교 아이들이 마음에 많이 밟히나 보네요. 예. 워낙 책임감이 강하고